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증시가 휴장을 했는데 이럴 때 유럽 증시가 좀 올라줘야 자, 오늘 저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유럽 증시는 결국 하락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유럽 증시는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것이 결국 러시아의 가스관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요. 영국에서의 새로운 이제 수상 선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에였죠. 미국 러시아가 지금 가스관을 좀 막는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됐고 또 오페크 플러스에서 감산 얘기가 결국 얘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10만 배럴 감산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유럽 주식 영국만 좀 소폭 오르고요. 네. 강보합 정도고 대부분의 유럽 주식이 좀 하락한 것이 큰 틀에서의 특징이라고 먼저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특히 중요한 것은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유가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오페크에서 감산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 좀 반대한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유럽의 천연가스는 지금 가장 큰 핫 이슈입니다. 14.5%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좀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장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악재, 모든 것을 앗아가는 부분은 역시 미국 달러의 거침없는 고공 행진입니다. 우리나라도 1,360원, 70원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돌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로 달러 환율이 20년 만에 최저를 내려가면서 0.99 이하로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파운드는 1985년 이래 최저치까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1985년이면 아마 젊은 분들은 뭐 기억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아주 태어났을 때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미국 달러는 2002년 6월 일 처음으로 포인트로 보면 110포인트까지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이었고요. 엔화는 1998년은 우리나라 IMF 포함해서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을 당시거든요. 달러 엔도 140엔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달러 이렇게 고공행진은 누구한테도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는 거 꼭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워낙 에너지 위기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 보니까 유럽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유로화의 약세로 이어지면서 달러 강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사실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반가운 상황은 아닌 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새로운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빵은 가고 네. 새로운 신조어가 탄생했다면서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빵이란 건 아시다시피 2013년에 짐 크레이가 명명한 신조어가 되겠습니다.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페이스북이 좀 이탈하고 넷플릭스가 좀 빼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메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래요. 결국 애플과의 개인정보 관련 이슈, 거기다가 틱톡의 어떤 급증 이런 것들이 나면서 상당히 좀 위세가 좀 꺾인 거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자체가 좀 줄어든 모습이었고요. 넷플릭스는 이제 경쟁 심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고 구독자 수가 이번에 좀 늘어났지만 2분기 연속으로 감소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이슈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탈하고 결국은 세 개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포함돼서 마타나 시대가 생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온 거죠. 네. 컨스텔레이션 리서치 대표 레이 왕이 오늘 야후 파이낸스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스북과 넷플릭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해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들 인정하다시피 비즈니스하는 분은 물론 그리고 개인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는 당연하게 되겠고요. 엔비디아는 단순한 칩이라든가 그리고 단순한 데이터 센터, 게이밍 그 이상을 봐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향후의 먹거리는 결국은 인공지능이라든가 메타버스 그리고 다양한 이제 차세대 컴퓨터 등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하면서 이 세 개를 포함해서 이제 마타나 시대가 열릴 거란 흥미로운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참고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분기가 마무리되고 3분기가 접어들었잖아요. 사실 3분기가 그리 썩 기대가 되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어떨까요, 3분기는? 네, 다만 이제 2분기도 워낙 눈높이가 낮아 있었지만요. 상대적으로 보면 이익 증가가 팩트셋 기준으로 또 6.3%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것이 2020년에 마이너스 4% 있던 거에 비하면 그 이후에는 최저 수준이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예상보다 더 많이 좋아지거나 이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대 이상의 기업을 발표한 게 75%지만
5년 동안 평균 77%였고요. 최근 1년은 거의 90%였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이상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익 상회율 자체도 보더라도 이익 상회율이라는 건 컨센서스 대비 얼마 정도 상회한 것을 숫자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3.4%입니다. 5년 평균이 8%대였기 때문에 최근 1년은 이제 기본이 어닝 서프라이즈였다고 보면 어닝을 맞추긴 맞췄지만 눈높이를 많이 상회하지 못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특히 보면 이제 마진율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마진율이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섹터별 순이익률로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좀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요. 3분기에 대한 이익 전망의 하향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절대치가 마이너스 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이번에 3분기에 시작된 지가 결국 2달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보면 7, 8, 9, 2달 동안에 낮아진 거가 5.4%가 낮아졌다는 겁니다. 통상 전망치는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네네. 보면. 그렇지만 첫 2개월의 하락치 보면 2020년 2분기 36% 이래 최대의 하락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섹터별로 눈높이가 낮아지지 않고 올라간 것은 뭐냐? 역시 에너지랑 부동산, 유틸리티라는 거죠. 특히 에너지와 유틸리티는 올해 들어서 유일하게 플러스가 나고 있는 섹터이자 지난 8월에도 유일하게 플러스 난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큰 관심이 없지만 이런 쪽이 여전히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커뮤니케이션이나 IT, 임의 소비재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보통 미국에서도 개인 투자가 한국에서도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섹터가 바로 여기거든요. 이게 소위 성장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것을 이제 섹터별로 보더라도 이 그림입니다. 섹터별로 보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것은 높아지는 거지만 왼쪽에 있는 것, 아래쪽에 있는 것은 내려가는 건데요. 그쪽이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2022년과 2013년에 S&P 500의 주당위 전망치를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2020년에 그게 얼마 남지 않았지만요. 네네. 2023년은 지금 한 4개월째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건 좀 부담될 수밖에 없겠고요. 다만 이제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은 16.5배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5년 평균이 18.6배였고요. 10년 평균이 17배라고 보면 이 이익 전망이 낮아지지만 않는다, 더 이상 낮아지면 않는다면 상당히 그 주가를 해볼 만한 건데 문제는 그 위에 말씀드렸던 전망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큰 이제 조금 답답한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거는 컨센서스가 되겠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골드만삭스의 전망치도 이익 전망이 올해 대비 내년에 한 4% 정도 이익 전망이 불가하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미국 시장은 평균적으로 연평균 한 8에서 9% 정도 올랐다. 그 이유도 사실 이익도 한 8에서 9%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네네. 이익 전망이 하향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익 전망이 하향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주가의 상승의 모멘텀을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생각보다 더 좋아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주가는 지금의 어떤 가격 대비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주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주가는 미래의 가치가 이미 온전히 반영돼 있다는 어떤 그런 판단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의 가격은 적절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 다음에 올라가는 것은 야 지금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인데 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 자체 힘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상승의 어떤 모멘텀의 드라이버가 좀 약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과연 월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특히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주요 IT,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이 갖고 계신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대비 그리고 과거 한 3년에서 5년 평균 대비 보면 PR이 여전히 15%에서 많게는 30~40%까지 높은 것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현재 가격이 뭔가 좀 고점 대비 많이 낮아져 있고 밸류에이션도 싸진 건 사실이지만 과거 3년, 5년 대비 보면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아직 낮아 보이지 않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증권사는 이게 일반적인 개인들의 애널리스트의 모든 의견을 취합하는 것도 있겠지만 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네네. 모델 통해서 하는 건데요. 모건 스탠리는 ISM 제조업 PMI라든가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신규 주택 착공 건수 등을 통해서
소위 모건 스탠리의 이익 선도 지수를 모델을 이제 개발한 것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걸 한번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 S&P 500 주당일까 모건 스탠리 예측 모델을 같이 보여드리면 지금 초록색은 현실화된 지금까지 확정된 12개월 예상 실적 전망이거든요. 12개월 실적 증가율인데 이익 증가율인데요. 저 노란색을 보이는 것이 모델입니다. 모델. 네. 저 모델을 보면 내년도 전망치 보면 마이너스 4.5%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그대로 맞을지 아닐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보면 내년에 모건 스탠리가 왜 이렇게 시장 안 좋게 보낸지는 다 저런 걸 근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각 증권사들이 다 하고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편입을 하지만 그냥 그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모건 스탠리 왜 이렇게 나쁘게 보느냐. 네네. 그냥 쉽게 해서 뇌피셜이 아니라 이런 걸 다 증권사, 국내 증권사도 마찬가지 모델링을 하거든요. 오늘 이제 모건 스탠리도 이런 근거를 갖고 이렇게 좀 시장을 부정적으로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런 데이터를 공유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분위기를 잘 살펴봤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는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 월가워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